안녕하세요. 추리사무소장입니다. 오늘 사건 파일은 1996년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살인 사건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1996년 12월 25일 미국 콜로라도 볼더. 친구 화이트 부부의 자택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램지 가족. 아버지 존 램지, 어머니 패치 램지, 아들 버크 램지, 그리고 어린이 미인대회 우승자 존 베넷 램지. 26일 아침 겨우만 6세밖에 되지 않았던 존 베넷은 집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는데요. 가족, 협박 편지, 지하실, 그리고 미해결. 사건의 실체는 28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미스터리를 하나하나 풀어보며 함께 추리해보려 합니다. 12월 25일 램지 가족은 친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평범한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26일 아침 램지 가족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 존 램지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큰 아들 존 앤드류 램지와 네 식구 모두 크리스마스 연휴를 함께 보내기 위해 볼더에서 아침 일찍 미시간으로 갈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어머니 패시의 비명소리. 패시는 계단 위에 놓인 납치 협박 편지를 발견했는데요. 편지에는 딸을 납치했으니 몸값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방에서 딸을 찾을 수 없자 램지 부부는 즉시 9.11에 딸이 납치되었다고 신고를 합니다. 램지 부부는 전날 함께 식사했던 친구 화이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도 도착해 집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납치범의 연락은 오지 않았죠. 아버지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던 지하실로 갔고 지하실 창고에 문을 연 순간 지하실 바닥에 누워있는 딸을 발견합니다. 존 베넷의 사망을 확인한 경찰들은 그제서야 집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망 원인은 목 졸림과 두부 외상으로 아주 끔찍한 모습이었는데요. 존 베넷은 평소에 아끼던 새하얀 담요에 덮인 채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고 머리 부분은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전등으로 가격당한 듯 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또 얼굴엔 시퍼런 멍이 들어있어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였고 나일론 끈으로 졸린 목은 거의 쪼그라들어 있는 끔찍한 모습이었죠. 심지어 존 베넷의 부검 결과 성적 학대의 흔적도 발견됐는데요. 미술 붓으로 성적 고문을 당한 듯 붓 손잡이의 조각이 발견되어 속옷을 증거물로 조사하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어린 소녀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앞으로 이 사건의 세 가지 가설을 살펴볼 텐데요. 함께 이 사건의 범인을 추리해봅시다. 첫 번째 가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에 의한 범행입니다. 현장에는 침입 흔적이 없었고 협박 편지는 집안에 있던 종이와 펜을 사용해 쓰여 있었죠. 범죄 전문가들에 따르면 범인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 이상 집에 들어와 범행을 한 후 집안에 있던 메모지에 협박 편지를 남기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 편지의 어투와 길이, 요구 금액이 아마추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협박 편지는 총 3장 분량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램지 씨,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소규모 외국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비즈니스를 존중하지만 당신이 섬기는 나라를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당신의 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안전하며 다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1997년에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면 이 편지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당신은 은행 계좌에서 11만 8천 달러를 인출해야 합니다. 그중 10만 달러는 100달러 지폐로, 나머지 1만 8천 달러는 20달러 지폐로 준비하십시오. 은행에 갈 때는 적당한 크기의 서류 가방을 가지고 가십시오. 집에 돌아오면 돈을 갈색 종이봉투에 넣으십시오. 우리는 내일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전화를 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 인도는 매우 힘든 과정이 될 것이므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이 돈을 인출하는 과정을 감시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지시를 어기거나 경찰 또는 FBI에 연락하거나 친구 혹은 가족에게 말하거나 은행이나 우체국에 알려지게 만들면 당신의 딸은 죽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시체는 훼손된 채로 발견될 것입니다.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정보기관과 FBI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속이기 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당신보다 덜 심각하게 여길 것이며 딸의 생명은 그들에게 있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그녀가 조기 발견되거나 돈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그녀는 죽을 것입니다. 돈을 전달한 후 그녀는 안전히 석방될 것이며 나중에 24시간 이내에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전달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달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통제되고 있으며 당신이 우리를 속이려 한다면 당신의 딸은 즉시 처형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SBTC라 부르면 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램지 씨. 당신은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 지시를 따르면 당신의 딸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역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빅토리, SBTC. 첫 번째 주요 의문점은 협박 편지가 집안의 종이와 펜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문이나 DNA의 흔적이 없이 손글씨로 작성된 3장 분량의 편지가 발견된 것인데요. 어떻게 범인은 집안에서 이렇게 긴 내용의 협박 편지를 흔적도 남기지 않고 쓸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주요 의문점은 특정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금액 11만 8천 달러는 당시 환율로 하나 약 1억 600만 원이라는 금액인데요. 딱 떨어지는 액수가 아니고 당시 10억 달러 규모의 회사 사장인 존 램지의 보너스 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을 적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세 번째 주요 의문점은 범행 직후의 가족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패 씨는 협박 편지를 발견한 직후 경찰 대신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또한 9일을 통화 뒷부분에서는 우리 모두 책임을 지게 될 거야. 뭐라고 해야 하지? 같은 의문의 속삭임이 녹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존 램지는 시신을 발견하고 즉시 안아 올렸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오염됐습니다. 당시 수사했던 경찰에 따르면 침입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하실 창문이 깨져 있었지만 오래된 것이었고 먼지 위에 남은 발자국이나 흔적도 없었다고 발표했죠. 지하실은 복잡한 구조였고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경찰은 토끼굴 같다는 표현을 했을 정도로 내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헤매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우발적 사고를 은폐하려는 가족의 커버업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복잡한 구조의 집에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긴 협박 편지를 남기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가설, 외부 침입자에 의한 계획된 범행입니다. 사건의 해결이 어려워지자 투입된 루스미트 형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며 가족 무죄를 확신하고 외부인의 침입 가능성을 제기했죠. 루스미트 형사의 첫 번째 주장은 편지 필적 검사 결과 램지 부부의 글씨가 아니며 DNA 검사 결과도 램지 가족의 DNA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미트 형사의 두 번째 주장은 지하실 창문이 깨져 있었고 거기에 성인 남성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창문이 깨진 흔적이 오래된 것이라고 했지만 당시 66세였던 루스미트 형사는 가볍게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창문 앞에서 발견한 가방에서 희미하게 발자국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루스미트 형사의 세 번째 주장은 존 베넷에게 남은 흔적이 가족보다는 외부인의 흔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이 몸에 남았던 상처는 전기 충격기 흔적과 비슷했는데 가족이었다면 굳이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이의 옆방에서 발견된 밧줄은 램지 가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 형사는 이 사건을 그녀를 사냥한 누군가의 작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인은 어떻게 그녀 가족의 일정을 알았고 가족이 있는 집에 침입할 수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 가설에 의해 파생된 세 번째 가설, 존 베넷 주변에 있던 지인 혹은 지역 내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범행입니다. 존 베넷은 어린이 미인 대회에 자주 참가했고 얼굴이 공개되는 일이 많았죠. 첫 번째 의심 포인트는 존 브루어, 게리 올리버 등 램지 가족의 이웃 주민들 중에는 성범죄 전과자가 다수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존 브루어의 경우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행동들과 살인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자백 중 존 베넷 사건에 대해 언급했고 집에 존 베넷에게 바치는 재단이 있는 등 유력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행 시간에 출근했던 기록이 밝혀지며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게리 올리버는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존 베넷의 사진을 소지하고 있어서 의심받았는데요. 그는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사진을 소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 게리 올리버가 당시 전화로 본인이 어린 소녀를 해쳤다고 연락한 것과 2016년 아동 포음로 소지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어 계속 의심받던 용의자 중 한 명입니다. 2019년 그는 자신이 범인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DNA 불일치로 풀려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의심 포인트는 미인대회 참가와 잦은 언론 노출로 존 베넷에게 잠재적 스토커가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베넷의 어린이 미인대회 담당 사진사였던 사이먼스는 존 베넷의 사진 몇 장을 에이전시에 팔았고 신문에 실리게 했습니다. 그는 부도덕한 사진들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사진을 찍을 때 수상한 시선을 느꼈다는 부모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부적절한 동영상 파일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심 포인트는 사전 계획 가능성이 높은 방식의 범행이라는 것입니다. 램지 가족의 가정부나 크리스마스 파티에 산타로 고용된 부부 등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범인은 크리스마스 연휴에 램지 가족의 동선을 알고 있었기에 25일 밤부터 26일 새벽 사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편지를 남긴 뒤 집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집의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기에 방에 있던 존 베넷을 데리고 지하실로 갈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다 침입 기회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자들은 범인의 DNA와 모두 불일치했으며 전국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음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초기 수사 때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외부인들이 여럿 드나든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때 DNA에 훼손이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가지 가설 외에 다른 가설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 가설들은 첫 번째 가설과 같이 가족들을 둘러싼 근거 없는 추측들과 루머들이었는데요. 아버지 존이 막내딸을 성행하다 살해했다는 의혹, 어머니 패시가 딸의 미모와 관심을 질투했다, 크리스마스 파티의 선보이 의상에 대해 존 베넷과 다투다 살해했다, 딸이 밤중에 침대 시트에 실수를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는 등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배다른 오빠였던 존 앤드류 램지는 존 베넷을 살해 후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로 간 후 아버지 돈으로 그 기록을 지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2016년 CBS 다큐멘터리에서는 당시 9살이었던 친오빠인 버크가 우발적으로 존 베넷을 다치게 했고 가족들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납치 사건을 꾸며냈다며 버크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 가설을 제시했고 이에 버크가 CBS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존 마크 카라는 인물이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백합니다. 그는 아동포음로 소지, 가간 혐의 등이 있었고 여자아이를 죽인 살인범과 펜팔을 하는 등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공문서 위조를 통해 13살 여자아이와 결혼도 했었는데요. 당시 아내였던 자에 의하면 존 마크 카는 이전부터 존 베넷에게 관심이 많았으며 그녀의 무덤 근처에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자백과 달리 현장의 증거는 일치하지 않았고 DNA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건 당시에 알리바이가 증명되는 사진이 있어 존 마크 카는 결국 풀려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설에 가장 설득력을 느끼시나요? 당시 경찰은 수사에 매우 미흡했고 가족의 지인은 물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기에 현장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고 지하실에서 딸의 시신을 안아들고 나온 아버지 존의 행동에 잠재적 증거들이 훼손되어 수사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초기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이 언론의 가족 범행설을 주장하자 가족들을 향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증거에서 검출된 DNA 덕분에 가족 범인설은 부정되었지만 10년 넘게 언론에서는 마치 가족이 범인인 것처럼 다루어 램지 가족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았는데요. 아버지 존 램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사업에 실패하면서 재산을 잃었고 어머니 패시 램지는 과거 치료됐던 난소암이 재발하면서 2006년 사망합니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경찰이 가족이 아닌 외부에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했더라면 범인이 잡혔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도 경찰은 미제 사건 전담팀과 함께 사건을 재조사 중이지만 아직 공식적인 돌파구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깊은 미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존 램지는 아직도 약 30년간 풀리지 않는 이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하며 작은 단서라도 제보를 바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왜, 어떻게 이 작고 어린 소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여러분만의 추리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밝혀봅시다.